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수 1월 17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놔두는 깊숙한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정가 뒷담화 코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 전반에 초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레임덕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정권 재창출이 지상의 목표인데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총력을 쏟아붓는 것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은 진보 정권 재창출 이것보다는 친문 정권 재창출, 포스트 문재인을 누구를 내세워야지 이 정권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그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주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3%의 지지율을 얻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까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한 자릿수까지 갈지도 모르는 이번 주에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3%를 받았는데, 자,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것이 정권교체, 유권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상당히 뜨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 여론이 47%나 나왔습니다.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 이것은 39%에 거친 상당히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서 떠나가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 정권 교체에 실패를 했을 때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으로 이어지느냐. 정권 교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친문의 정권 교체입니다. 친문으로. 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죠. 윤석열 정권이 내년 3월 대선을 통해서 5월에 들어서는 것. 최악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적으로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지금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권력 수사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공수처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다시 수사가 시작되겠죠. 문재인 정권 퇴임 이후에도 3대 2호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혐의 또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조작, 또 증거인멸 이런 것이 있고 최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들. 김학의 사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에 검찰의 명을 걸고 파헤쳐라. 이것은 결국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적폐검찰로 김학의를 찍어서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일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도 지금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또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고 퇴임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3대 2호 사건. 그리고 여기에 라임, 옵티머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단은 공수처에서 가져가서 아직 출범 안 했지만 곧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뭉개버리면 그만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든 재수사, 재조사, 국회에서의 청문회 이런 것이 불가피해집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런 걸 많이 봐왔죠. 전임 정권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한 채 7월 달에 윤석열이 퇴임을 했다가 만약 정권을 잡으면은 불을 보듯 뻔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것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23% 독주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추세가 그대로 이어져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도 문재인 정권은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같은 계열, 진보든 보수든 같은 계열로 정권이 이어져도 그동안 사례를 보면은 전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을 파헤쳤죠. 전임 정권의 비리들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갔을 때는 후계자였던 노태우 정권 시절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을 때도 DJ를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정권 시대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차별화를 위해서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가게를 다 들춰낼 겁니다. 재임 시절의 1월. 그리고 특히 이재명은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민주당의 경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를 놓고,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친문과 치열하게 맞붙었죠. 그때 뭐 해경궁 김씨 사건 이런 것도 기여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전임 정권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나마 현재 3강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그중에서 이낙연 정권이 들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낙연이 추락을 하고 있죠.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친문, 문파 네티즌들 집중 공격을 받아서 본인의 고향이고 현 정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에게 건의하겠다 이 말을 꺼냈다가 이 서로 다 그 교감하에 이루어진 건데 역풍을 맞은 것이죠. 역풍을 맞은 것이 지금 이낙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쓰면서 지지율이 끝없이 모를 정도로 추락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 의해서 친문 문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호남까지 흔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현 상태로는 이낙연은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찍혔죠. 문파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4월 보선에서 지면 이낙연은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낙연 아웃되고 이재명 치고 나가고 또 윤석열 7월 달에 퇴임 후에 또 정치적으로 그 정치를 시작하면 이거는 안전판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를 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절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믿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금 대법원 판결, 도루킹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자, 그 상황에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또 이야기되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본인이 거의 뭐 정치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도 유시민을 둘러싼 논쟁거리들도 많이 등장해 있는 상태죠. 노무현 재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라젠 사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김경수, 유시민을 젖히고 찾다 보니 딱 등장하는 사람이 초대 문재인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을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임종석의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세 가지만 딱 간추려 보면은 첫째, 임종석은 문재인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초기 첫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문재인과 같이 했죠. 자, 3대 의혹 사건. 그 중에서 울산시장 불법 개입 의혹. 이것은 문재인이 임종석 실장을 불러서 우리 송철호 형, 40년 전에 송철호 형에게 대신 좀 울산시장 출마를 권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임종석의 주도로 청와대의 7개, 8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뭐 후보 매수 흔적도 있고 또 공약도 개발하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13명이 기소가 됐고 임종석이 피의자 그 신분으로 검찰 한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4월 총선 때문에 4월 총선 이후로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게 지금 수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퇴임 이후라도 이 수사가 벌어지면은 임종석 그 위에 문재인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이 과정도 이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됐죠. 그 언제 영구 폐기되느냐.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과 산업정책비서관실 또 산자부 총동원돼서 이 경제성을 조작하고 정계인멸하고 했는데 정책실에서 했다고 해도 전반적인 이 정무적인 일을 판단을 하는 또
그 실장 회의가 열립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책실장, 비서실장 다 모여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이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것도 월성운전 문제도 파다 보면은 이것이 비서실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러니 이것도 공동 운명체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것은 2019년 3월에 일어났는데 임종석은 2019년 1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할 때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서는 자유로운지 모르지만 그 전에 김학의를 적폐 검사의 상징으로 몰아붙여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여기서도 임종석은 결코 그냥 자유롭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서임세. 이것은 첫 번째는 공동 운명체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서임세는 임종석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전남 장흥 출신입니다. 전남 장흥. 자, 총선 때, 4.15 총선 때 임종석 호남 차출론이 있었죠. 호남 차출론을 제기했던 인물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선거를 마크에서 했다는 호남 차출론을 하면서 호남 선대위원장을 제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전남 장흥 출신이기 때문에 막상 대선 후보 경선이나 본선에 내세우면은 이재명보다는 그 공고한 지지층인 호남에서 임종석을 중심으로 결집이 될 수 있다. 이낙연 때문에 막 흩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임종석이 다시 결집을 할 수 있다. 이재명을 제치고. 자, 그런 구도가 충분히 그런 쓰임새가 가능한 것이죠. 이때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호남에 있는 유권자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있는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호남 결집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차원에서 장흥 출신 임종석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세 번째 쓰임새는 북한 문제입니다. 대북 유화론자죠. 임종석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 임수경 방북 사건 그것을 전대의장을 하면서 다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40년 전부터 북한과 이렇게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였고 지금도 북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했고 실행위원장 해서 남중의 합의 사항을 다 챙기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재인 정부 퇴임 이후에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위법한 일들이 저질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공통 운명체가 되는데 그걸 잘 아는 임종석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북 문제에서 자, 가령 임종석이 자기 대권 주자로 뜨면은 임종석은 북한과 상당히 밀접하죠. 밀접한데 막판에 대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답방. 지금 처음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유화 국면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틀어져서 지금 완전히 칠천지 원수처럼 또 다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덕을 봤죠. 민주당이. 그런데 내년 대선 때 다시 김정은이 답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선거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임종석 효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북한이 직접 민주당 정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쓰임새가 임종석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에 임종석 대안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 임종석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임종석이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때 사실상 정계 은퇴에서는 비슷하게 했었죠. 그런데 아마 그것을 번복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판깔기, 복선 깔기에 들어갔다 그런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작년 연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죠. 그때 임종석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단단한 눈뭉치에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뭔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뻔하죠. 그 다음에 다시 아픈 기억이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요결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기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친노, 친문, 이 열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던지기죠. 뭔가 담벼락에 요결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친노, 친문을 끌어모아서 자기 대권 주자로 가서 문재인이 외롭지 않도록 할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의미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감사원이 또 월성원전 감사,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죠. 그러니 노골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이 탈원전 정책을 수립할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관여를 했죠. 주도적으로 개입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하려고 하니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헌법기관장,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개, 충견에 비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친문 취향에 딱 맞죠. 열성 지지층, 친문, 문파의 취향입니다. 취향과 거기 같은 보조를 맞추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정광훈, 윤석열에 이어서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자, 윤석열, 최재형을 같은 한 묶음으로 묶어서 비판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것은 임종석의 행동이고 언행이고 자기 대권 주자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친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의 이너서클에서 임종석을 위한 판 깔아주기에 나선 그런 징후들도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자, 이 이너서클 안에서 여러 가지 권력 충돌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주도권 싸움을 벌인 것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때 양정철,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양정철이었다. 이것은 제가 취재 결과를 가지고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동아에 게재가 됐던. 자, 그런데 그때 정권 초기에 이 임종석과 파워게임에서 밀린 양정철이 일본, 뉴질랜드 이렇게 떠났죠. 떠났다가 청소무렵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양정철이 미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왔죠. 자, 임종석이 그때 등장했을 때 일본, 뉴질랜드로 갔는데 와서 막 활동하다가 임종석이 활동 안 할 때는 활동하다가 다시 임종석이 등장하니 미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다시 파워게임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특히나 양정철은 지난 해에 낙곰수의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주진우 기자와 낙곰수 안에서 김용민과 서로 티격태격 다투면서 김용민이 이야기했죠. 주진우와 양정철과 윤석열이 술자리를 가졌고 그 술자리에서 검찰총장 바로 되기 전에 양정철에게 윤석열의 충성맹세를 요구했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정철이 윤석열과 가깝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더라고. 또 얼마 전에 김정숙 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절친인 손혜원 전 의원이 양정철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작년 국정감사 때 대통령의 적절한 대통령의 믿을만한 어떤 메신저로부터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양정철이 아닌가? 대통령 문재인 뜻과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 한 것 아닌가? 이것이 여권 안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에서 내쳐진 거죠. 내쳐졌고 양정철은 내쳐져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임종석이 자기 대권 주자로 다시 파워게임에서 이겨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혼술 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윤석열은 추미애가 대권 주자로 띄우고 최재형은 임종석이 대권 주자로 만든다. 이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최재형을 막 공격을 하면서 최재형도 윤석열처럼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 그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당장은
임종석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재형을 때렸다. 그리고 본인이 그 친문 정권의 이너서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양정철이 결국은 미국으로 떠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2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항마로 임종석이 나서는가, 이 부분입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